우리나라 헌법 역사에 있어서는 이게 제1호 헌법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도 역사학자들 책을 좀 보니까 하여튼 그게 아니고 뭐 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무 구차스러워요. 그러면 그냥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설명이 명확하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예. 예, 뭐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예. 뭐 누굴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하여튼 이 책 읽으면서 예. 계속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서술해 왔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또 말씀드릴 게 예. 1894년에 이제 그 일본 군이 경복궁을 습격을 해서 이제 고종한테 항복을 받죠. 항복을 받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일본의 그 전통 공사인 이노우에 가오라는 사람이 이노우라는 사람은 뭐 메이지 유신의 어떤 뭐 중심 세력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종을 아련을 합니다. 고종과 민비를 아련을 할 때 이평군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평군주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러한 겁니다. 했더니 민비와 고종이 한다는 얘기가 군주권이라 함은 모든 백성의 신민의 재산과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군주권이다. 그러니 법이고 뭐고 없다. 라고 얘기를 선언을 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근대 뭐 개군주라고 이 학계에서 비유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예. 저 자료를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자, 그래서 예. 이러이러하게 가보개혁에 의하여 이렇게 권력이 계속 축소되고 있던 사람이 이제 권력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원군이 끼어들고 일본의 극단 세력들이 일본 정권 권력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미울미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고종이 벌인 게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이었어요. 아관파천은 1896년에 고종이 러시아의 영토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관파천 1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맞죠. 특히 보니까 책 보니까 예. 많이 팔아넘겼더만요. 실록을 포함해서 그 모든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열강의 이권 침탈이 다 그때 벌어졌어요. 말은 침탈인데 침탈이 아니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어요. 왜 파논?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 조선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제국주의의 세력들을 균등하게 이용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나요? 저는 안 봤어요. 엉터리입니다. 말이 안 되고 네. 일본한테 미국한테 팔아먹고 영국한테 팔아먹고 러시아한테 팔아먹고 독일한테 팔아먹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한테도 팔아먹습니다. 대단하네. 일본한테 판매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제국주의 세력을 이용한 게 아니라 제국주의한테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기업에 어디 해외 뭐 판매 파트에서 일했으면 잘했겠네. 자, 예.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거쳐서 이제 권력을 잡은 게 이제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네. 대한제국은 1897년에 아관에서 1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덕수궁, 바로 옆에 있는 덕수궁으로 환궁을 한 다음에 그 당시는 경운궁이었죠.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대한제국이라는 그 나라를 세웁니다. 네. 아시다시피 대한제국 황제국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황제국을 하자는 상소가 여러 군데 보이긴 합니다. 상소로 시작된 예. 그런데 그 늘 뭐 상투적으로 고종은 3번인가 거절을 하다가 마침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받아들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벌써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서 있었어요. 언제 뭘 세우고, 언제 뭘 세우고, 그리고 황궁 주변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또 지금 그 조선호텔 옆에 있는 원구단, 그렇죠. 원구단 계획까지 다 스킴이 다 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대한제국이라는 게 황제의 모든 권력이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처음 친정 초기에 만들었던 모든 것들, 금력,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적인 권력, 이걸 모두 황제에 집중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경제권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우리가 내탕고라 그러죠. 왕실금고. 그 왕실금고를 이제 관장하는
내탕으로 살고 있었는데 내장원을 만들고 그 관리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산을 하거나 유통을 통해서 상품 유통을 통해서 돈을 재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전환국이라는 화폐공사를 만들어서 돈을 찍습니다. 조폐공사는 돈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자꾸 죽으라고 찍어내고 실제 생산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과 그리고 황실 재정을 거의 일원화해버린. 저기 김성일 선생님께서 민비는 드라마가 만든 황후라고 하셨는데 이거 뭐 사실 정확한 얘기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무슨 뭐 저기 뮤지컬 뭐 이런 데서 명성 황후라고 지금 황을 붙이는 게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자, 그 시점에 대한제국을 제국을 선포했어요. 임파이어를 예. 선포했는데 나는 당시에 외국 그 대사나 영사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요. 난 호수음을 쳤을 건데 이것도 시대 차고도 정신 나간 사람들. 이걸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여기 그거 보면 보여주세요. 밑에 있는 게 대한국 국제라는 겁니다. 이 대한국제 1889년에 만들어진 헌법인데 성문 헌법입니다. 예, 그거 한번 좀 예. 설명해 주세요. 이걸 보면 1조부터 9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코미디죠. 1조 좋습니다. 대한국은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아, 멋진데요. 멋지죠. 정말 조선왕조 500년 동안 못했던 선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2조부터 보실까요? 대한국은 만세 불변할 전제 정치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내 맘. 군주권 내 맘대로. 예. 그거죠. 여탈권은 내가 가진다. 그다음에 또 나오네. 3조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소유를 하고 4조 대한국의 신민은 군권을 침손 행위 그리고 신민의 도리 잃은 군권을 침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신민의 도리 잃은 자라고 규정합니다. 신민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5조부터는 좀 코미디 같습니다.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을 하고 계엄과 해엄권을 가지며 6조 대황제는 법률 제정 반포와 집행 그리고 사명과 가명을 복권하는 권리를 가지며 대황제는 행정 관제와 봉급을 제정을 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며 대황제는 문무관의 임명권을 가지고 영전의 수요 혹은 박탈권을 가지며 9조는 사신을 파송하고 주재하고 그리고 전쟁을 선전하고 강화하고 약주를 체결하는 권리를 가진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헌법이에요. 네, 이게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제가 그나마 예. 고종이 뭐 고종이 개인이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대한국이라고 있고 이제 예. 얼마 대한제국으로 바뀌잖아요. 예. 저 사람이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자 남겨준 거. 우리가 네네네. 그 농담 예. 반 진담반 뭐 공은 공대로 맞죠. 관은 관대로 하는데 야 진짜로 굳이 공을 하나 찾는다면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정말 한심하게 짜게 하는데 지금도 봐도 근데 이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헌법을 만들었나 하면 네. 독립협회 그 서재필이 와서 그 미국을 망명을 했던 서재필이 와서 독립협회를 그렇죠. 만들고 이제 자기가 갖춘 집중에도 못했던 걸 이뤄보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창건을 하고 대한 독립협회 신문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때 독립문을 짓고 그 독립을 짓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독립협회였는데 이 독립협회가 만민 공동회를 주최를 합니다. 종로 통해서 얘기를 하고 알죠. 토론을 하는. 그거는 뭐 제가 이승만 대통령 거기서 스타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998년에 입헌 군주정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와, 딱 깜짝 놀래죠. 바로 그 다음 날에 독립협회가 해산이 됩니다. 바로 놀랬죠. 그리고 그 이듬해 6월 달에 법규 규정 제정소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 그리고 한 달 뒤에 대한국 국제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헌법 만드는 데 한 달이 걸립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 9개 조의 대한국 국제입니다. 저거 궁금한 게 저는 진짜 뭐 물론 개인이 저 만들었을 거 아니고 누구 시켰을 때는 누가 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지금 찾아봐야겠는데 그 사람들 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 아까 저한테 그 물어보신 것처럼 이 대한국에 대해서 대한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기에 보시면 이 위쪽에 그때 한국의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외교관이 주재를 하지 않고 일본의 그 도쿄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시로 보고서를 보냈었거든요. 이 한국에 있는 벨기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이 대한국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절대군주의 지배하에서 이 나라가 현재 혼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이 헌법을 보고. 그런데 약간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으면 그러면
싫든 좋든 그 내용을 떠나서 예. 우리나라 헌법 역사에 있어서는 이게 제1호 헌법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학교에서? 예, 예. 싫든 좋든 우리 예. 1호 헌법이고 우리가 헌정적 발상 예, 예. 내용은 엉망이죠. 헌정적 발상 헌법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첫 챕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기로는 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1897, 98년에 99년에 고종 황제가 최초 헌법을 만들어서 1조에서 조문에서 대한국은 자주 독립한 제국이라고 밝혔다. 그것만? 예. 그건 아니죠. 사실 이거 통째 배워야죠. 그렇죠. 이것만 예. 배워도 사실은 예. 그 우리 박 기자께서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아까 저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큰 책을 안 써도 이것만 봐도 우리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예. 미친놈이야, 이거. 그러니까 왜 안 가르쳤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 네? 상처 입은 우리 역사학계가 참 궁금해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기타 선택하고 예. 날조된 역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지 되게 궁금합니다.